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최병묵의 팩트의 최병묵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희 쌍문동에 글쎄, 쌍문동에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워낙 저희 집에서 멀어서. 예, 그래요. 저 최병묵 지난해 우리 최병묵 에펙트 론칭할 때 그 당시 제가 또 상당한 도움을 우정 출연을 했는데 받았어요. 예, 지금은 시청자들이 성원에 힘입어서 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병묵 대표가 또 오늘 격려차 또 응원차 우정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결국 그래도 이번 2020년 정기국회 그리고 네. 정기국회 이후를 달구는 그 한 이슈는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그 두 사람 간의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네. 하나를 지목하자 그러면 특수활동비. 특활비. 이 특활비라고 하는 이 문제인데 이 네. 문제가 참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추미애 장관이 처음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문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쌈짓돈이라고 그랬나요? 주머니 그렇죠. 돈. 주머니. 처음에는 사실 주머니돈이라고 주머니돈, 네. 나중에는 이제 쌈짓돈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머니돈과 쌈짓돈은 결국 같은 소리지만 얘기죠. 예. 어쨌든 간에 이 공격 포인트가 네. 과연 제대로 된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네. 한번 그걸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 네. 아까 오전에 그 보도에 따르면은 누굽니까? 심재철이라고 있죠. 심재철 그렇죠.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국회부의장 심재철이 그렇죠. 있었고 보니까 추미애 사단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렇죠. 법무부 검찰국장 이 양반이 보니까 최근에 각 50만 원씩 20명에게 한 1천만 원을 갖다가 특활비로 흔한 이제 돈 봉투를 돌렸다 하는 그렇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미 법사위 그 소위에서 네.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한참 화제가 됐었어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심재철 국장한테 네. 자, 돈 봉투를 돌렸느냐 그러니까 심재철 국장이 돌렸다 안 돌렸다 이게 아니고 목적에 맞게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돌린 거하고 집행한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참 공방이 있었는데 네. 돌린 거나 집행한 거나 같은 거죠. 근데 그렇죠. 다만 목적에 맞느냐 여부 근데 이것만 남았죠. 특수활동비라는 게 원래 예전에 보면 우리 기밀비, 특활비, 정보비 이런 것들이 보면 흔한 이야기로 네. 수사나 정보나 어떤 기밀을 요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영수증 없이도 네네. 보면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좀 예외를 둔 규정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죠. 아니 예. 그거는 기재부의 업무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 및 수사 활동 또는 그에 준하는 네. 그 네.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엄밀하게 따지면 증빙서류 없다고는 하지만 네. 엄밀하게 따지면 어디에 썼는지와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합니다. 예, 자기들이. 그렇죠. 그렇죠. 관리를 해서 거기에 이게 500만 원 어디에 썼다고 하면 어디에 네. 쓴 거는 기록에는 남지만 네.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네. 특수활동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처음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돈 이야기, 특활비 이야기라면서 마치 원래 특활비라는 게 법무부에서 받아다가 대검에 그렇죠. 넘겨서 대검이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법무부도 특활비가 있습니다. 자기 특활비가 있죠. 있죠. 있고 그 대검에다가 상당 부분을 이제 대부분을 넘겨주는데 그렇죠. 그냥 원래 검찰이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부를 떼죠 또 법무부에서 자기네들 특활비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아니 그게 아마 이번에 심재철 국장이 돌렸다는 그 돈 봉투 속의 그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아마 머릿속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에 네네. 내려간 특활비가 작아졌다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아니죠. 처음에는 지급받지 못해서 수사팀이 에러를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추미애 법무장관 머릿속에는 어떤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편견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건대 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한테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아마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들은 거를 이 팩트를 정확하게 듣지 않고 그냥 어렴풋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특활비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성윤 지검장이 특활비가 대검에서 안 내려온다고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특활비가 좀 작아서 힘들어요. 이렇겠죠. 이렇겠죠. 그러니까 그걸 건성건성으로 들으니까 특활비 안 내려보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중앙지검이 특활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왜냐면 연 14% 내지 16% 정도까지는 지급이 계속 되는데
중앙지검의 경우에 작년에는 수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올해는 없다면서요? 올해는 옵티머스 수사 있었는데 옵티머스 수사도 그러니까 반부패부에다 안 맡기고 조사부에다 처음에 맡겼잖아요. 그렇죠. 올해 수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활비는 정기 지원금이 있고 네. 수시 지원금이 있습니다. 네. 수시 지원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예. 수사가 많은 부서에 많은 돈을 내려요. 근데 올해 중앙지검이 수사가 별로 없으니까 별로 많이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검사 수가 네. 전체 보면은 2,200명 검사 중에 거의 한 300명 가량 서울중앙지검. 아이고 사실 뭐 중요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다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내려가는 특활비가 동부, 북부, 남부, 동부, 동서남북 다 동서남북의 의정부, 수원까지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수원이 아니고 의정부. 의정부까지인가요? 왜냐면 그게 서울고검 산하의 네. 지검이 네네. 서울의 동서남북하고 의정부, 인천까지가 예. 서울고검 관할이에요. 예. 수원은 수원고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보다 중앙지검이 당연히 더 많죠. 왜냐면 검사 수가 더 많으니까. 근데 추미애 장관은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 아래 네. 다른 거를 다 제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신중하지 못하게 오판을 한 겁니다. 거기다 보면 아까 보면 처음에 주머니 돈, 쌈지 돈 그래갖고 아마 추미애 법무장관 머릿속에는 과거, 네. 아주 과거 같이 흔한 이야기로 보면은 뭐 특활비다, 뭐 특수업무경비다 하는 것 같고 뭐 좀 슬쩍슬쩍 뭐 멋대로 썼던 것을 그렇죠. 윤석열이 쓴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신중하지 못한 예, 거예요. 예. 본인이 판사하던 시절은요. 예. 1980년대입니다. 그렇죠. 벌써 30년도 훨씬 넘었어요. 예. 그때 특활비 썼겠죠. 많이 그때도. 썼겠죠. 그때는 정법이라고 그랬어요. 정법이에요. 근데 썼을 텐데 그때의 쓰는 방식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국회의원 하면서 상임위원장도 했잖아요. 그렇죠. 상임위원장한테도 그때 특활비가 나갔어요. 특활비, 특수 업무 경비 여러 가지 이런 게 이제 예, 예. 특정 업무 경비라고 하는데 예. 이제 특활비가 하여튼 나갔어요. 네, 그때도. 네. 그때도 그 특활비는 마음대로 써도 됐습니다. 원래 특활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상임위원장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들. 그럼요. 그래서 저 신계륜 그 전 의원 네. 같은 경우 자녀 유학비로 썼다가 그렇죠.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 또 원내대표 시절에 그거 가지고 뭐 집안에 생활비로 줬다고 그래서 또 뭐 구설에 올랐어. 맞아요. 이런 얘기. 근데 사실은 거기에 무슨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네. 그때 것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또 한 번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최근 어제 내가 이제 누굴 만났는데 이 친구가 부산 친구인데 네. 아주 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보수 우파의 아주 유명한 논객이에요. 네. 근데 조국하고 친구랍니다. 네. 학번도 같고. 네. 네. 근데 만났더니 요즘 얘기는 아니고 네. 조국이 보면 네, 네, 네. 정부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딱 이 중한테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너 한 100억 정도 모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종편 나서 무슨 수로 100억을 모읍니까?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조국 씨의 그 당시에 그 자기 편견이 뭐냐니까 보수 성향의 박근혜 정부의 좀 우호적인 네. 패널이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한 100억은 모았을 것이다 라고 완전히 자기 고정관념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신중하지 못하고 네. 팩트에 약하다는 것이 예. 아니 우리가 방송 한번 나가면 얼마 받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거 뻔히 아는데 네. 아니, 과거에 우리 저 황 대표도 뭐 무슨 기사 딸린 차량 타고 다닌다고 뭐 어디 저 신문에 이렇게 뭐 설처럼 나왔던데요. 그러니까요. 그 기사 달린 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남의 신문사 차에 한번 얻어 얻어 탔는데 탔다가 아마 그거 알지. 좀 두고두고 저 구설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예. 팩트 검증이 있어요. 네. 너무 약하고 예, 예. 추미애 장관도 바로 이렇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용했을 거라는 본인 나름대로의 가설을 세워놓고 그렇죠. 그걸 콕 집어서 내가 뽑아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로 징계를 해서 쫓아내야지.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을 텐데 그것이 이제 바로 법무부의 지금 바로 신재철 국장 같은 이런 것으로 부메랑을 맞았죠. 그다음에 그럼 뭐 청와대 특활비는 어떻게 쓰는 것이냐? 그다음에 국회의장 특활비는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있어요. 아직도 예. 이제 외교 뭐 이런 네. 쪽으로 쓴다는 거.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 이제 오판을 스스로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판이죠. 근데 저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판을 한 번만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또 왜냐하면 한 번 했어요.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검증한 것도 예. 아마 그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거 좀 뒤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죠. 네.
근데 아니었잖아요. 같은 걸 보고 지금 여야 의원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무승부가 돼버렸어요. 무승부가 됐죠. 근데 제가 좀 왜냐하면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무장관 되기 전에 민주당 대표하지 않았어요? 네. 대표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018년에 자 댓글 다는 놈들 이상한 놈들이야. 이놈들 우리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저 해코지하려는 놈들이야. 그래서 나온 게 누구예요? 드루킹 아닙니까? 그게 결국 드루킹이죠. 김경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자살골이다 흔히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결국 그것도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그걸 좀 다른 측면에서 보는데 네. 그러면 역시 추미애 장관은 네. 여권의 친문 핵심이 아니다. 네, 그때 만약에 친문 핵심 다 알지. 친문 핵심이라면 그 내용을 알았을 거거든요. 다 알았을 거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거기에 관여됐다는 거 뭐 뻔히 알고 그러니까. 드루킹하고 댓글 공작했다는 것도 공유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추미애 그 당시 민주당 대표는 몰랐다. 헛개비였다. 역시 아니죠. 신문 핵심과는 거리가 있다. 헛개비였다. 이렇게 되는 거. 이번에 법무장관으로서 또 자살골 놈으로서 그렇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와대, 국회의장 등등등 모두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마치 물귀신 마냥 끌고 들어가 버려서 지금 그 사람들도 다 어찌 보면 지금 네. 그 여기저기서 언론 보도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렇죠. 네. 뭐 청와대, 뭐 국회의장 이런 데서 또 쓴 그 만약 특활비를 어떻게 썼다는 게 네.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니 박근혜 정부 때 그거 그 국정원에서 저 청와대 갖다 줬다고 그래서 국고 손실죄로 처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게 이건 처벌감이 아니다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네. 특수활동비는 원래 규정상 보면 어떻게 쓰든지 사실은 그 사람들 재량이 거의 80%는 들어가요 거기에. 그래서 그때 좀 국정원에서 뭐 특활비 뽑아서 이병기 처벌받고 누구 처벌받고 줄줄이 다 그런데 우리 처벌했잖아요. 아시다시피 과거 국정원장들이 네. 현직 대표 DJ 아들들한테 가서 떡값 2천만 원 주고 그랬던 거 다 들통났잖아요. 그렇죠. 그 처벌 안 받았거든요. 그 DJ 때 그당 얘기하면 너무나 많으니까. 글쎄,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고 원래 특활비가 그렇게 많이 쓰인다. 그래요. 그 사실 뭐 특활비 이런 거 있죠. 보면 사실은 뭐 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데 네. 불가피하게 특수활동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필요학적 측면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런 데서. 필요한데 어쨌든 그거 갖고 어쨌든 추미애가 걸고 넘어짐으로써 법무부가 흔한 이야기로 그동안 대검에 내려보낸 거 다시 킥백 받은 건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 뭐 다 아는 거죠. 근데 그거 갖고 알고 봤더니 심재철이 뭐 면접했다면서요? 그 검사들 면접하는데 돈 줬다면서요? 아니죠. 면접인들한테. 그 면접 비용은 별도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경력 검사 신인 검사 그 면접 보는 비용은 별도로 있었을 것이고 다 있고 별도로 오찬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오찬을 취소한 거죠. 한동훈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동훈은 바로 그날 진천 본원으로 쫓겨가니까 그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차장 검사, 부장 검사들 모아놓고서 점심 먹어가면서 돈 봉투를 돌리려고 했는데 그 오찬이 취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봉투만 돌린 거거든. 그러니까 면접 비용과는 별개다. 별개죠. 그리고 봉투만 돌리면 봉투 안에 돈도 돌렸어. 왜냐니까 이거 추미애가 그 얘기했잖아요. 현금만 주는 사람이 어딨냐 봉투에 넣어서 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역시 판단 미스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쌈짓돈 50억 네. 저는 이것도 판단 미스라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쌈짓돈이라는 것이 아니고 네. 이게 수시 지원금이거든요. 네, 그렇죠. 수시 지원금 무슨 얘기냐면 수사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서울지검이 수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지 많이 하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올해 예산을 짜는 단계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이 그 대검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84억입니다. 네네. 올해보다 10억이 줄었거든요. 예. 84억을 예를 들어서 한 44억은 정기지원금으로 내려보내고 네. 수시지원금으로 한 50억 정도 가지고 40억 정도 가지고 있다가 네네. 이제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쪽에 거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멀어져야죠. 그러면 그쪽에 주는 거. 네. 이거는 정말 합리적인 배분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걸 쌈짓돈이다? 한겨레 신문이 얼마 전에 그 전직 검찰총장들한테 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물어보니 네. 하는 그걸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영상으로. 한겨레가요? 한겨레가요.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전직 검찰총장한테 물었더니 전직 검찰총장들의 공통된 의견이 네. 특수활동비로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못 쓴다. 왜냐하면 자기가 현금을 뽑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어디에 얼마 보내라. 이렇게 하면 기준이 있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예산 담당관한테 지시를 하겠죠. 지시를 하는 거죠. 자기가 현금을 가지고 와 그래서 뿌리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시 지원금이라는 건 진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정기지원금 없애고 다 수시지원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럼, 사실은. 아니 수사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결국 수사활동비 많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 추미애 장관의 오판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되면 추미애 장관의 공이 될 수 있다. 마치 김경수를 잡듯이. 그건 이제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았다. 뭐 이런 거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는 아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지금 글쎄요, 제가 보건대는 추미애 장관 하여튼 계속해서 지금 뭐 감찰이 진행 중이니까 목표는 저거 아니에요. 목표는 윤석열 목자르기. 축출이죠. 예. 축출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네. 조금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집행이 뭐 일부 걸릴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걸리더라도 그거 가지고 특수활동비 예를 들어서 50만 원 잘못 집행했다고 그래서 검찰총장 해임한다고 하면 그 정치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해임을 갖다가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검찰총장이 임기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 검찰총장을 갖다 법무장관은 해임 못하는 거. 아니 징계위원회를 연다. 징계를 열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임을 한다는 거죠. 징계위원회를 열면 가능합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임 가능하면은 네. 아마 네. 추미애 법무장관이 좀 그러길 바래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공을 세울 겁니다. 그게 이제 근데 문제는 네. 징계위원회 연다고 해서 뭐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검사 징계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있죠, 맞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런 행동은요, 그 검사 징계법에 대한 징계 사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거는 아마 열어서 통과시킬 수는 있죠. 왜냐면 징계위원들이 또 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치적 부담은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되니까 청와대에서 과연 찬성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웅 만들어주는 또 그 세 번째 공 세운다니까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요. 어떤 추미애 법무장관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최 대표나 저나 보면 추미애 의원이죠 그 당시 의원 시절에 네네네. 뭐 직간접적으로 뭐 취재도 보기도 하셨고 하고 나는 또 저희하고도 다 동년배고 제 친구들의 친구고 뭐 이렇습니다. 네. 다 같은 58년 개띠들입니다. 그런데 잘 알죠. 또 뭐 밥자리도 술자리도 있었고 한데 이렇게 막무가내일 줄 몰랐어요. 아니 저는 뭐 이제 그동안에 여러 들은 취재한 그런 경험으로 보면 원래 이런 사람이다 네. 뭐 하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할 때는 팩트를 점검해보고 네.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내가 킥백을 당하지 않을까 네. 하는 거 우리가 싸움을 걸 때도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가 남산만한 뭐 이만기 씨 같은 사람하고 싸움 걸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걸 싸움을 걸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제가 싸움을 걸려면 저보다 좀 약한 듯 보이는 사람한테 싸움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신중하지 못했고 네. 그 신중하지 못하고 자기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지 저지해서 밀어내야 되겠다는 그 일념 아래 네. 중간에 중요한 팩트들을 잊은 것 아닌가. 그건 결국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왜 추미애 법무장관은 네. 그냥 만난을 무릅쓰고 무리를 해서라도 네. 윤석열을 갖다가 제거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요. 이거 잠깐 고전해. 요거 무슨 그림인 줄 아시죠? 알죠. 이 보면 꽃바구니.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시민들이 화환 보낸다니까 또 셈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놓고 외로워요. 근데 제가 저기에서 제일 궁금한 대목은 저는 좀 엉뚱해서 예. 왜 법무장관한테는 꽃바구니를 보내고 검찰총장한테는 화환을 보낼까?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안 이상하죠. 누가 짜고 치는 건가요, 저거? 근데 짜고 쳤어요. 짜고 쳐서. 아니, 하여튼 이상해요. 통상 뭐 화환을 보내게 돼 있지. 누가 꽃바구니 보통 보내? 그렇죠. 예. 꽃바구니 보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화환이 훨씬 크잖아요. 보기도 좋고. 좋고. 예.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고. 궁금해요. 현장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줬어요. 그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 그러니까 왜 만나를 무릅쓰고 윤석열을 가서 축출해야만 되는지 그러다 보니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권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네. 그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을 이해하는 편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이대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칼날 네. 이게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음. 이걸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서 설령 재판까지 가서 누굴 구속시키고 하지 않더라도 네. 이 수사를 탄탄하게 해놓으면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음 정권의 수사의 밑거름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여권으로서는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들이대고 있는 이 칼날을 무디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가피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 근데 궁금해요. 그 방법이 여권에서는 아마 추 장관한테 좀 세련되게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좀 그 포위하고 뭐 이러길 바랬을 텐데 네. 너무 무지막지하게 지금 대들고 있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결국 키워주는 모양새가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것도 오판 중에 하나. 아니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근데 지금 보면 검찰의 칼자루는 윤석열 총장이 졌다기보다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이 문제에 관해서 대전지검에서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정의로운 검사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만 가지고서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맞서기가 좀 버거운 거예요. 그건 중앙지검밖에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라임 남부지검에서 수사했죠. 네. 근데 이제 동부지검장은 자기가 바꿔놔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수사는 일단 막았어요. 막았어요. 그런데 대전지검은 또 좌천시킨다고 좌천을 시켜놨는데 하필이면 또 이 경제성 조작 수사를 산자부가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맡게 됐네요. 그러니까 아예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그때 저기 어디 뭐 광주지검장이나 이렇게 네. 보냈으면 아니 제주는 또 박찬호 지검장이 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거기는 오른팔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예, 그래서 보면 이 저 추미애 법무장관은 그런 가운데도 요즘 또 우리 약자 코스프레 한다고 외로워요. 근데 그건 힘들어요. 감성팔이라고 보고요. 힘들겠죠. 왜냐면 본인이 정의로운 길을 가고 있지 않으니까 정의로운 검사들이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 이프로스 글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저 추미애 장관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또 이해가 된다. 그건 왜냐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놔둘 수가 없다. 이걸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그 대전지검장 뭐 인사이동 콕 찍어서 인사이동 한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법무부에서는 부인했습니다만 나오고 네.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보면 우리 최 대표 얘기한 그 이야기 플러스 기본적으로 좀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무장관 그 이후 5.18년 개헌이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총리도 뭐 한 말씀하셨던 네, 여성 총리 요구했다고 그랬죠. 요구 한명숙 이후에도 여성 총리도 뭐 네. 요구했다는 말도 있고 이 양반 보면 내년에 서울시장 내지는 아마 그걸 포기한 듯이 보여요. 2022년 대선에는 꿈이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을 갖다가 혹시 강력한 경쟁자? 라이벌로 생각하고 미리 좀 팔다리를 이 보니까 추 장관이 세련되지가 못해 정교하지가 못해 작전이 팔다리를 꺾는 게 아니고 팔다리를 2개씩 더 달아주는 만들어주는 거 거죠. 있죠. 거기다가 날개까지 달아주는 형국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오판이죠. 그래서 보십시다. 앞으로 보니까 아까 뭐 어떻게 하든지 좀 뭐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아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목표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영웅을 만들어주고 자기 자신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팔다리 꺾었을 때 부담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스란히 갈 텐데 그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이제 문 대통령이 막으려고 하겠죠. 이제 지금은 이미 이제 상당히 지금 본인이 부담을 지고 있는데 네. 아마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 자 오늘 하여튼 저기 우리 우정 주장 네.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쌍문동 오신다 힘들었죠? 아유 그럼.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